자,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은 이제 제가 드렸고,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하는 제 주교재의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맛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 참고하시라고 풀이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제 수업처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특강이죠. 1학년 수학하 심화 특강에 있던 문제 해결 방법론 교재 중에 한 문제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겸사겸사 들으시면 아마 이제 앞으로의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의미 있는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마스크는 이제 빼도 되겠죠? 마스크를 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실제 수업처럼 하면 저는 이제 책에다가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초 정도 고민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서 문제를 보고 30초에서 뭐 길면은 뭐 한 5분까지도 줄 때도 있어요. 문제마다 조금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내가 일단 제한 시간 안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퍼즐을 거시고 30분에서 1분 정도 고민할 시간을 드릴게요. 고민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저는 뭐 30분 아직 안 지났지만 일단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5라는 자연수 5개를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인데 뭐 그것까지는 알겠죠? 체크했고요. 근데 F라는 함수를 A에서 A로 가는 정의역도 A고 공역도 A고 뭐 당연히 치역도 A의 일부가 되겠죠. 그러한 함수로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F합성 fx가 fx를 만족한대요. 이게 지금 모든 x에 대해서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F합성 fx가 fx를 만족을 한대. 그럴 때 그걸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핵심이죠. 사실 다른 거는 그냥 정보를 준 거고 이 표현이 핵심인데, 자, 저게 실제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학하 그리고 뭐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해서 함수 단원에서 제법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F 합성 F X에다가 A라는 걸 하나 넣어볼까요? 1을 넣어볼까요? 1 있으니까 1 넣어봅시다. 1. 이게 F1이랑 똑같아요. 그쵸?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F라고 하는 녀석이 F1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럼 역시 F1을 가지고 얼마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편의상 F1이 2라고 하겠습니다. F1이 2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요거 때문에 F2가 2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되니? 이렇게 보고 이제 바로 뭐 그렇네? 끝!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표현이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가벼운 예 하나를 든 거잖아. 가벼운 예를 하나 들으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바로 안 보이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번엔 문자로 넣을게요. 자, x에다가 a를 넣었다고 합시다. a를 넣었다고. 그럼 걔는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fa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FA가 얼마인지 모르죠? 어쨌거나 1부터 5까지 중에 있겠죠? 걔를 B라고 합시다. 괜찮니? 얘는 또 무슨 말이냐면 결국 FB가 FB죠? 이게 얼마라는 소리죠? B라는 소리예요. 이해되니? 네. 자, 두 개의 예를 봤어요. 하나는 좀 더 단순하게 숫자로 봤고요. 하나는 문자화해서 봤습니다. 자, 두 개의 예를 들어보니까 결국 이런 말이네. 내가 FA가 어쨌거나 FA는 어떤 A라는 원소의 치역이잖아요. F1은 1이라는 원소의 치역이고 그 치역이 2 그리고 FA의 치역이 B, 이런 식으로 A의 치역이 B라면, 즉 B가 어떤 녀석의 치역이 된다면 그 B는 반드시 그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치역으로 가져야 되는 정의역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즉 어떤 녀석의 치역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화살표를 받는 녀석이야. 치역이란 얘기죠. 그러면 걔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정의역이고 자기 자신이 치역인 그러한 항등관계에 있어야 되는 원소다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의 치역이 되기 위해선 얘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취업. 이게 뭐 국어적으로 맞니? 모르겠다. 그치만 뭐 뜻만 통하면 그만이죠. 쉽게 생각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선택을 하는 녀석이 최소 하나는 있어야 돼. 어쨌거나 함수니까 치역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녀석의 개수로 가면 되겠다, 그치? 자, 얘를 지울까? 이거 지우자. 이해됐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만약에 fx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 x인 녀석이 한 개일 때 생각을 해볼게. 한 개일 때. 한 개인 경우. 자, 한 개라고 하면 저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 51. 그래서 여기 살짝만 써볼까요? 1, 2, 3, 4, 5. 1, 2, 3, 4, 5 라고 합시다. 괜찮니? 그럼 이 51 중 하나가 1이 1을 가는 녀석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2, 3, 4, 5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죠? 1로 가야 됩니다. 괜찮니? 만약에 5가 선생님 저는 1 가기 싫은데요? 5, 4 갈 건데요? 자, 4가 됐어. 그러면 4는 누군가의 치역이 되죠? 그럼 걔는 반드시 누구를? 자기 자신의 치역이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걸 우리 1로 잡았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네. 즉, OC라는 순간 이 1, 2, 3, 4, 5 중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걸 하나 고른 순간 나머지들은 다 글로 가야 될 거라고요. 괜찮니? 하나 더 해볼까요? 자, 2개일 때. 2개일 때도 똑같으니까 2개일 때 그냥 위에 있는 그림 참고할게요. 자, 2개일 때. 일단은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거 2개 골라줘야 되죠. OC예요. 그럼 이번에는 그래, 아까 5가 살짝 아쉬웠으니까 5로 한번 해보자. 5가 이번엔 자기 자신으로 간대. 빨간색으로 할게. 이런 식으로. 그럼 1도 지금 1로 가는 거고요. 5도 이렇게 5로 가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나머지 2, 3, 4들은 이제 1로 가도 됩니다. 그쵸? 그치면 어디로 가도 되죠? 5로 가도 돼요. 맞니? 그럼 이제 얘네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있는 거야.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서 갈까요? 5예요. 10이죠? 8이죠? 80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이제 3개부터는 원리적으로만 할게요. 논리적으로만 할게. 그림 안 그리고. 자, 3개예요. 자, 3개는요. 일단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3개니까 53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개 남았죠? 나머지 2개는 각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가줘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게 지금 몇 개죠? 3개씩 있습니다. 3의 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90인가요? 맞니? 4개일 때. 일단 54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4명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은 이제 뭐 자기 자신 사랑은 안 되죠. 그치만 남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 그쵸? 네,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고. 얼마죠 이거? 20인가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 5개일 때. 이건 뭐 사실상 항등 함수죠.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4로, 5는 5로 가는 거니까 1개고요. 괜찮니? 그럼 결론적으로 몇 개입니까? 6개에, 이런 거 가끔씩 틀려요. 100개, 190이에요. 답은 196이겠네. 괜찮니? 만나면 볼까요? 네, 뭐 별일 없이 맞네요. 그쵸? 네. 사실 방학 때 푼 문제라서 뭐 틀릴 일은 없는데 그래도. 자, 다시 한번. 이제 이게 교재에 있는 문제 중 하나였는데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뭐 쉬운 편, 레벨 1부터 10이라고 생각하면 한 3, 4 정도에 속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봤을 때 바로 그냥 한 줄로 뚝 풀리는 문제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문제를 주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30초에서 1분 또는 좀 더 길게 고민할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같이 봐 나가는데 봐야 될 것은 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는 뭐 강사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해야 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거 안 해도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공부가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조금 더 실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거 만약에 배웠으면 바로 가면 돼요. 그렇죠? 배웠으면 저처럼 바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시험날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도 어떻게든 풀어는 내야 되잖아. 뭐 내신이라면 시간 때문에 못 풀 수도 있겠지만 수능이라면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풀어내야 될 거거든요. 특히 좀 뛰어난 실적을 요구하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풀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고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일단 처음 보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씩 넣어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일반화해서 넣어봐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죠. 물론 뭐 이러한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조금 험난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교재이고 수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해결 방법론 맛보기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영이었습니다.